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범죄 수법이 비슷하고 피해 예방 홍보 자료가 아주 많은데 피해자가 왜 그렇게 증가하는지요? 오늘은 비슷한 범죄 수법에 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보이스피싱을 본인이 당하기 전까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 아무리 범죄 수법과 피해 예방 안내문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비치하고 TV나 인터넷으로 홍보해도 자신이 직접 피싱 당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로 뛰는 정보 위에서 범죄 조직은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범죄 조직도 살기 위해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연구하고 신종 사기 수법을 개발하고 수없이 실험하고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싱에 성공한 범죄 조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승진하겠지만 피싱에 실패한 조직원은 혹독하게 벌을 받고 재교육을 받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피싱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스스로 범죄 조직에 알바로 가입하고 국내에서 범죄 조직을 만들어 중국 거점 하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던 경찰관 스스로 범죄인으로 전락해서 체포된 경우도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피싱 대상자와 전화 담당 범인은 금융기관의 입출금, 대출 업무 등에 능통하고 수사 절차, 재판 업무 등에서 검사, 판사 이상으로 전문 지식을 갖췄음 물론 심리학과 상담학까지 갖춘 사기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피싱 대상자의 심리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금융수사, 재판 업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피싱 대상자의 심리와 상황에 맞추어 대상자가 가장 좋아할 단어를 고른 다음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전화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모바일 업체 직원, 사이버 경찰 수사대 경찰관, 검사, 수사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지점장, 금융감독원 과장,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말 재주를 갖춘 역할극 담당들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범죄인들을 실제 상황을 또 이렇게 연출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은행 지점장까지도 보이스피싱 낚시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범죄 환경과 재판 환경 등 범죄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형사, 공조 등으로 총책 등을 체포한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중국 거점 조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수사는 물론 체포되는 경우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체포된 자는 대부분 송금책, 현금책 등 중국 거점 범죄 조직의 방조범으로 소탕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포되어 실형을 받더라도 외국인 범인들에게 대해서는 형벌이 무겁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활 처우가 좋은 외국인 교도소 등에서 편하게 복역하므로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과는 별개로 범인들은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범죄인들은 강제 출국당하면 신분 세탁하여 재입국해서 본인 병의 재산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파탄지경에 이르러 울분을 토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 범죄인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년 이상의 재판 진행 기간과 불구속 재판이 많고 인터넷 등에서 송금책, 현금책 등 방조범도 일종의 피해자로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있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형벌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일부 변호사의 광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척결 의지 표명과 서울 동부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것도 2022년으로 늦은 감이 많습니다. 다섯째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다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정형화된 개념으로 접근하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는 선진적 정책을 만들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유연하고 폭넓게 정립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민금융원이 공개한 사기 접근 유형과 피해 유형의 차이 분석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사람들에게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 기관 사칭형으로 가장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이나 송금 의료 등을 빙자한 작은 편치 거래 사칭 접근 유형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런 탓에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유형 중 대출 빙자형 이외의 거래 사칭형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사기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선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를 오히려 악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섯째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의료 한마디보다는 어리석게 당했다고 핀잔을 주고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사기 피해당한 것을 창피한 일로 생각해서 남에게 말도 못하는 풍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당한 것을 감추지 말고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서 공유해서 피해자 회복은 물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사례와 피해금 회복 사례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